숨만 제대로 쉰다고 해서 몸이 완전히 깨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임이 빠지면 당신의 몸은 아직 절반만 깨어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단 12분이 생물학적 나이를 다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제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머물고 5초 동안 내쉬는 호흡을 배웠다면 오늘은 그 다음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 호흡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긴장한 신경계를 가라앉히고 미주신경을 부드럽게 활성화하며 세포가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조금 더 열리고 몸이 가볍게 정돈되는 느낌이 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가만히 선 채 숨만 쉬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움직일 때 비로소 림프가 흐르고 관절이 부드럽게 윤활되며 뇌는 몸의 위치를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균형 감각도, 자세도, 걸음의 안정감도 이런 신호 위에서 회복됩니다. 숨이 몸에게 이제 진정해도 된다고 말한다면 움직임은 이제 다시 살아나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키나와의 장수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6가지 움직임을 함께 보게 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통증을 참고 버티는 방식도 아닙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호흡과 함께 몸 전체를 깨우는 움직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할 수 있고,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집 안에 작은 공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래 앉아 일하는 사람,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독립성과 활력을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6가지 움직임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뇌와 균형 감각, 관절, 림프 흐름, 그리고 생물학적 나이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매일 아침 12분 루틴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보다 더 정확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 흐름에 맞춰 이불을 계속 써드릴까요? 숨을 제대로 쉰다고 해서 몸이 완전히 깨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임이 빠지면 당신의 몸은 아직 절반만 깨어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단 12분이 생물학적 나이를 다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제 5초 들이마시고 5초 머물고 5초 내쉬는 5대 5대 5 호흡을 배웠다면 오늘은 그 다음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호흡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과하게 긴장한 신경계를 가라앉히고 미주신경을 부드럽게 활성화하며 세포가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숨을 천천히 고르면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지고 가슴이 열리며 몸이 정돈되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가만히 앉아 숨만 쉬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움직일 때 비로소 림프가 흐르고 관절이 부드럽게 깨어나며 뇌는 몸의 위치를 다시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균형 감각과 자세, 걸음의 안정감도 이런 신호를 통해 되살아납니다. 숨이 몸에게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고 말한다면 움직임은 몸에게 이제 다시 살아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키나와의 장수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6가지 움직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통증을 참고 버티는 방식도 아닙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호흡과 함께 몸 전체를 깨우는 움직임입니다. 헬스장이 필요하지도 않고 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작은 공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바쁜 직장인, 오래 앉아 일하는 사람,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또렷함과 독립성을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6가지 움직임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뇌와 균형 감각, 관절, 림프 흐름, 그리고 생물학적 나이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매일 아침 12분 루틴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더 강한 자극보다 더 정확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 흐름에 맞춰 이 불을 계속 써드릴까요? 이제 더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과 움직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몸은 이 둘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보통 현대적인 운동은 칼로리를 태우고 근육을 키우고 땀을 흘리고 한계를 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식 있는 움직임입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호흡과 맞추고 통증 없이 반복하며 몸 안의 신호를 다시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면 일시적으로 성취감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에 눌린 신경계, 굳어진 관절, 흐름이 막힌 림프, 무뎌진 균형 감각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일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잠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몸은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공격보다 조율에 더 잘 반응합니다. 부드럽고 정확한 움직임은 몸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순간부터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림프입니다. 혈액은 심장이 밀어주지만 림프는 몸의 움직임에 크게 의존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세포 주변의 노폐물 순환이 둔해지고 몸은 점점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바로 무너지지는 않지만 조금씩 붓고 뻣뻣해지고 피로가 쌓이며 염증 환경이 조용히 커집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지하철에서 서 있거나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보는 생활이 반복되면 이 흐름은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느린 전신 움직임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정체된 순환을 다시 열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몸의 위치 감각입니다. 뇌가 내 발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체중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아는 능력입니다. 이 감각이 약해지면 계단이 불안해지고, 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작은 턱에도 쉽게 비틀거립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 감각은 다시 훈련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균형을 느끼며 움직일 때 뇌는 몸의 지도를 다시 선명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은 움직일 때 더 잘 살아납니다. 적절한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여야 관절액이 퍼지고 뻣뻣함이 줄어들고 통증의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더 굳고 더 굳어서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흐름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부담 없는 느린 움직임입니다. 곧 만나게 될 6가지 움직임은 폐와 어깨, 척추와 균형, 몸의 중심, 림프 흐름, 미주신경, 그리고 마음의 현재성을 함께 깨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동작들을 단순한 체조로 보지 마십시오. 6개의 생물학적 스위치로 보십시오. 올바른 순서로 켜기 시작하면 몸은 노화의 방향에서 회복의 방향으로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라이징 타이드입니다. 두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서서 무릎에 힘을 잠시 풀어줍니다. 25초 동안 들이마시면서 양팔을 몸 옆에서 천천히 들어올려 머리 위로 보냅니다. 손바닥은 위를 향하게 두고 가슴이 넓게 열리는 느낌을 받으십시오. 그 상태에서 5초 동안 가볍게 멈추며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5초 동안 숨을 내쉬며 같은 길을 따라 팔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움직임은 오랫동안 웅크린 자세로 굳어진 가슴과 어깨 앞쪽을 열어주고 폐가 더 깊게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윗몸통의 림프 흐름도 부드럽게 자극하기 때문에 답답함이 줄고 상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침의 빛이 무거운 몸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해보십시오. 두 번째 움직임은 루트, 어웨이크닝입니다. 체중을 오른발에 천천히 실어주고 왼쪽 무릎을 편안한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꼭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이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찾는 감각입니다. 한 번에 다섯 호흡 동안 자세를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발바닥과 발목, 무릎, 고관절에 있는 감각 수용체를 깨우고 손해와 균형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짐을 막는 능력은 근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 하는 분은 벽이나 의자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연습해도 충분합니다. 몸은 안정 속에서 더 빨리 배웁니다. 세 번째 움직임은 메리디언 탭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가슴 중앙에서 쇄골을 따라 어깨 쪽으로 가볍게 두드린 다음 왼팔 안쪽을 어깨에서 손바닥 방향으로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팔 바깥쪽을 따라 위로 올라옵니다. 반대쪽 팔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들이마실 때 두드리고 잠시 멈출 때 멈추고 내쉴 때 다시 두드리면 됩니다.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폐와 심장의 흐름을 열어주는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현대 생리학의 관점에서는 얕은 림프절과 피부 아래 기계 수용체를 자극해 몸의 존재감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하고 나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졸리던 정신이 조금 또렷해지며
몸 안으로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네 번째 움직임은 드래건 스파이럴입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골반은 정면을 향한 채 가슴과 등 위쪽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무리하게 비틀지 말고 편안한 범위 안에서 한 번의 호흡 주기 동안 머무릅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온 뒤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움직임은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오래 앉아 생긴 등과 허리의 굳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통의 부드러운 회전은 호흡과 연결되면서 미주신경에도 안정 신호를 보내고 몸 중심을 통과하는 흐름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정밀함입니다. 소리가 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비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편안함 안에서 충분히 살아나는 회전이 가장 좋은 회전입니다. 다섯 번째 움직임은 센터링 디센트입니다. 두 발을 골반 너비로 두고 아랫배, 배꼽 아래 중심 부위에 두 손을 포갭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바닥에 힘이 발을 지나 몸 중심으로 올라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멈추며 그 힘이 중심에 모이는 느낌을 받고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아주 살짝 굽혀 몸을 몇 센티미터만 아래로 내립니다. 마치 앉으려다가 다시 멈추는 듯한 작은 하강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코어를 부드럽게 깨우고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남아야 할 능력인 앉고 일어서는 힘의 기반을 다집니다. 겉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몸 안에서는 안정과 중심이 다시 세워집니다. 진짜 힘은 표면의 긴장이 아니라 중심의 고요한 지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섯 번째 움직임은 클로징실입니다. 가슴 앞에서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 가볍게 눌러줍니다. 어깨는 끌어올리지 말고 아래로 편안히 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세 번에 다섯, 다섯, 다섯 호흡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내쉴 때마다 힘을 아주 조금 풀고 들이마실 때는 형태만 유지한 채 목과 어깨는 더 부드럽게 놓아줍니다. 이 움직임은 가슴 앞쪽과 어깨 앞쪽을 깨우며 말려 들어간 자세를 정돈해줍니다. 동시에 지금까지의 여섯 움직임을 몸이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도록 돕는 마무리 신호가 됩니다. 의식 없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이제 회복의 문이 열렸다고 알려주는 마지막 인장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여섯 가지는 각각 따로 떨어진 동작이 아닙니다. 숨과 함께 연결될 때 폐와 어깨, 척추와 균형, 중심과 림프, 신경계와 주의력이 하나의 루틴으로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루틴은 단순한 스트레칭을 넘어섭니다. 다음으로는 이 여섯 움직임을 어떻게 12분의 아침 루틴으로 정확히 엮는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여섯 가지 움직임을 아침 12분 루틴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복잡함이 아니라 순서와 리듬입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자극보다 예측 가능한 흐름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경계가 안심하고 호흡이 깊어지고 움직임이 더 정확해집니다. 먼저 처음 두 분은 움직이지 않고 오직 오, 오, 오 호흡만 합니다. 서서 해도 좋고 등을 길게 세우고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가볍게 멈추고 길게 내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애쓰는 호흡이 아니라 부드럽고 일정한 호흡입니다. 턱에 힘을 빼고 어깨를 내려놓고 배를 억지로 조이지 마십시오. 몸에게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첫 두 분입니다. 아침에 눈은 떴지만 몸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과정은 하루를 정돈하는 가장 조용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6분 동안은 6가지 움직임을 하나씩 이어갑니다. 각각 약 1분씩 하면 충분합니다. 라이징 타이드로 가슴과 호흡을 열고 루트 어웨이크닝으로 균형 감각을 깨우고 메리디언 탭으로 몸의 표면과 안쪽 흐름을 연결하고 드래건 스파이럴로 척추와 몸통의 굳음을 풀고 센터링 디센트로 중심과 하체를 안정시키고 클로징 실로 전체 흐름을 하나로 모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해야 뇌가 몸의 위치를 더 선명하게 읽고 관절이 안전하게 움직이며 호흡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보다 제대로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 두 분은 다시 움직임을 멈추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555 호흡을 유지하면서 몸 안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십시오. 손끝이 더 따뜻해졌는지, 어깨가 조금 내려왔는지, 머리가 더 맑아졌는지, 발바닥이 바닥을 더 또렷하게 느끼는지 조용히 확인합니다. 이 짧은 관찰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몸이 방금 받은 변화를 인식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통합의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첫 식사 전 아침입니다. 메시지와 뉴스와 일의 속도가 밀려오기 전에 먼저 내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넓은 공간도 필요 없고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 안에 작은 바닥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바쁜 직장인은 출근 전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일 시작 전에, 중년과 노년층은 벽이나 의자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실천하면 됩니다. 긴장이 심한 날은 마지막 호흡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 루틴은 지칠 때까지 몰아붙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몸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언어로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느린 호흡과 의식 있는 움직임으로 몸에게 회복하자고 제안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12분을 단순한 아침 스트레칭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물학적 나이를 바꾸는 작은 기준점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12분 루틴이 왜 단순한 아침 운동이 아닌지 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6가지 움직임은 나이를 부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허황된 약속도 아닙니다. 대신 몸이 너무 일찍 다쳐버리는 것을 막는 선택입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는데 스스로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아직 되돌릴 수 있는데 늦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루틴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은 노화를 주름이나 겉모습의 변화로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노화는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이 불안해서 먼 길을 걷는 것이 망설여지고 계단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되고 병뚜껑 하나 여는 일도 버겁게 느껴지고 몸이 피곤해서 사람 만나는 일조차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머리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삶의 반경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때 사람은 단지 늙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수동적인 노화에 대한 조용한 선언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이제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더는 달라질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무리하게 젊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올해 또렷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특히 바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이 의미는 더 큽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오래 지키고 싶고 내 삶을 내 손으로 꾸려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여성 미사오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97세의 그녀는 여전히 작은 정원을 돌보고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고 시장까지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비결을 묻자 그녀는 복잡한 이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말 안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움직임은 더 많은 움직임을 낳고 정지는 더 깊은 정지를 낳습니다. 하루하루 몸을 쓰는 사람은 미래에도 몸을 쓸 가능성을 키우고 하루하루 멈춰 있는 사람은 미래의 기능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이 점은 감성적인 위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과학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나이가 든다고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뇌는 여전히 배우고 몸은 여전히 적응하고 균형 감각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육도 다시 강해질 수 있고 자세도 달라질 수 있고 움직임의 자신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은 올바른 신호를 반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천천히 안정된 호흡, 의식 있는 움직임, 매일 이어지는 작은 반복. 바로 이 조합이 몸과 뇌의 회복의 방향을 다시 알려줍니다. 빠르고 더 강해야만 가치 있다고 말하는 사회에서 이 루틴은 다른 기준을 제안합니다. 누군가보다 빨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루에 12분 내 몸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숨을 고르고 중심을 느끼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몸이 아직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면 됩니다. 결국 변화를 만드는 것은 한 번의 과한 노력보다 조용한 꾸준함입니다. 오늘의 12분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시간이 나중에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몸의 독립은 우연히 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 조금씩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루틴을 아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12분입니다. 6가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5초 들이마시고, 5초 머물고, 5초 내쉬는 하나의 호흡 리듬입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몸을 지칠 때까지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아침에 아주 짧은 시간을 내 몸에게 다시 돌려주는 마음입니다. 이 12분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조금씩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숨은 더 깊어지고 어깨와 관절은 더 부드러워지고
바른 바닥을 더 안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머릿속의 흐림은 옅어지고 몸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줍니다. 균형은 더 좋아지고 신경계는 덜 흥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중심도 더 또렷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 효과가 아닙니다. 내 몸을 다시 내가 조율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끝나면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저장만 하지 마십시오. 몸은 계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몸은 오늘 받은 신호로 바뀝니다.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첫 번째 호흡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을 나 자신과의 약속으로 만들고 싶다면 마음속으로 오늘부터 12분이라고 정해 두십시오. 아침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사람, 몸이 자주 뻣뻣해지는 사람,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 사람을 떠올린다면 이 루틴을 함께 나누십시오. 당신의 90살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호흡과 오늘의 움직임이 그 미래를 만듭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또렷하고, 더 자유롭고, 더 독립적인 미래의 당신은 오늘의 12분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